안녕하세요. 힘참게 한방병원 임규성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석증 치료 후에 재발이 잘 되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자, 전번에 말씀드린 것대로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4가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바로 습담입니다. 림프액 순환의 문제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해부학적으로도 이 전정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자료화면 간단히 조금 보여드리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면 돌이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유모세포가 있죠. 이게 어쨌든 잘 움직여야 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움직이면 안 어지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콜라겐과 이석,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유모세포들, 이 위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이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해야 어지럽지가 않겠죠. 여기서 원활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빨리 흐르지 않아도 되고, 너무 림프액이 많아도 문제일 거고, 림프액이 부족해도 문제일 거고, 림프액이 너무 점도가 떨어져도 문제일 거고, 림프액이 너무 끈끈해도 문제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를 콧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자, 비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귀 안 좋은 분들이 비염이 겸해진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저희 힘창귀에서는 비강 세척을 통해서 귀 세척법까지도 같이 보조적인 치료를 쓰고 있는데요. 자, 콧물이, 그러니까 귀 속의 체액이, 림프액이 끈끈해진 경우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더 노란 콧물이죠. 자, 노란 콧물인 분들은 어떤 게 많을까요? 코딱지가 잘 생기겠죠. 자, 건조해지는 게 심해서 점도가 점점 탁해져서 끈끈해지다 보니까 코딱지가 생기는 거죠. 잘 생기는 거죠. 코 속이 항상 건조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될까요? 귀 속도 마찬가지로 림프액이 좀 더 끈끈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도움됩니다. 네, 물을 많이 먹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심하다면 특히 물을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 갈증이 물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시간 딱 이걸 드세요 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가 딱 그냥 설명을 드리겠는데, 반반이야, 아니면 한 30%밖에 안 돼, 이러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또 이런 얘기 또 들으시면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맹문동 같은 약 너무 좋습니다. 그 맹문동 약은 우리 길에 가다 보면 그냥 바로 그 뭐라고 그러죠, 관상용으로 많이 키워져 있어요. 검색해보면 잘 나오실 거고, 이거 그냥 그 잔디 아니야? 그겁니다. 그거의 뿌리예요. 그걸 이제 그 뿌리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마치 그 땅콩알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려서 먹으면 입안 건조한 게 항상 편해집니다. 그럼 코 속도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럼 그 체액이 어떻게 될까요? 귀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치료의 이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꼭 이렇게만 하면 다 낫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숙지황이라고 하는, 아니면 생지황, 그러니까 지황이라고 하는 보음, 체액을 보충하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약이 있어요. 이런 약을 쓰시면 동의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이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속이 바짝 메마른 경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딱지가 생기는 경우, 마찬가지로 림프액도 끈끈해진 경우, 그걸 설명했고요. 또 하나가 있죠. 림프액이 묽어지면서, 자, 묽어진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거지면서 그 양이 많아진 경우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같이 오기 쉬우니까요. 물콧물이 여기 가득 찬 거죠. 자, 이 경우가 좀 더 그 습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는 갈증이 별로 없고 하다면, 다한증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럴 때는 그냥 생강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권해드린다는 말까지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맞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생강차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만 해도 효과를 꽤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광차만 상복을 좀 해주셔도 어지러운 게 훨씬 편하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참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림프액이 많다, 싱겁다. 이게 꼭 끈끈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있을까요? 크게 보면 대략 한 요 두 가지 경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정리하자면 림프액의 순환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건 한방적으로 습담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 그 습담하고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물콧물이 여기 가득한 거, 림프액이 여기 좀 더 과잉이 돼서 잘 못 도는 거, 요걸 말씀드렸고, 이때는 생강차가 제가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반대의 경우로 진액이 바짝 마른 경우, 콧속이 바짝 마른 경우, 림프액이 바짝 마른 경우, 이 경우는 체액을 보충해주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약물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석증의 진짜 이유 4가지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습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번은 나머지 또 3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